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제가 10월 12일 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는 날짜는 10월 14일 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오늘 해드릴 거는 이제 그 자율주행 지난번까지 이제 카메라 해드렸죠. 그래서 파트 3로 오늘은 이제 이쪽 그 차량용 반도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도 시리즈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례차례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로봇 할 거냐, AI는 안 하냐, 바이오는 안 하냐. 다 하고 싶죠. 뭐 저라고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제가 몸이 10개는 아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할게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도 공부한다는 기분으로 계속 이렇게 콘텐츠는 꾸준하게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잘 같이 좀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보고서들 같은 거 그 시장 함께 읽기에서도 많이 읽어드리니까 거기도 그게 다 공부예요. 사실 거기에도 막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제 그 기초적인 업종이나 뭐 이런 것들 자료들도 가끔씩 나오기도 하니까 그것 통해서도 꾸준하게 좀 배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제 차량용 반도체 한번 설명해 드리겠고요. 차량용 반도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시장 커지는데 뭐 업체들이 그렇게 많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차량용 반도체가 뭘까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말 그대로 반도체고요. 메모리도 있지만 비메모리가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카메라라든가 거기에 다 반도체 다 들어갑니다. 센서, 사이드 미러, 여기 차량용 안에 인포테인먼트, 안쪽에 그 자동차 안에 뭐 내비게이션 안 들어가는 건 없어요. 열쇠 있죠, 우리 차 키, 거기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그 전자 부품엔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 요 시장 규모는 2020년에 450억 달러였는데, 일단은 2040년엔 아직은 좀 먼 미래지만 한 1750억 달러까지, 일단 이제 업체들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일반 자동차의 반도체가 200에서 300개, 전기차에 1000개 들어간대요. 레벨 3 자율주행 차에는 한 2000개 이상 정도가 탑재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차량용 반도체 일단 이제 종류에는 AP는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죠. 애플 아이폰에도, 그러니까 아이폰의 두뇌 역할하는 거죠. 그게 AP인데 자동차에도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에도 이제 자동차 제어하고 통합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MCU는 뭐냐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센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센서용 반도체인데 차에서 특별한 일을 수행할 때, 그러니까 어떤 독립된 행동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차가 뒤로 갔을 때 후방을 볼 때 이제 뭔가 접근한다, 삐삐삐 거리죠. 뭐 그런 거라든가, 우리가 이 좌석에 탔을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계속 막 울리죠. 매라고.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게 바로 이제 저는 MCU고, MCU는 가격이 되게 싸죠. 그래서 2021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저 MCU 없어가지고 자동차 못 만들었잖아요. 그 델타 변이 터져가지고 동남아 공장이 가동이 안 돼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죠.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그런 이제 반도체다. 여기 이제 CPU랑 메모리 반도체랑 입출력 단자들이 다 같이 붙어가지고 하나의 칩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oC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스템 온 칩이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기판에 여러 칩이 붙어 있는 거죠.
예. 근데 하나의 저 SoC는 뭐냐면은 하나의 공정에서 다 칩들을 만들어요. 예. 그게 좀 차이점이긴 한데,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공정에서 만든 칩이 아니라 하나의 공정에서 칩을 이제 만들어서 예, 탑재를 한다. 주로 자동차에 많이 쓰입니다. 예. 그래서 통합칩이라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합칩. SiC는 뭐냐면 전력 반도체. 여기 이제 배터리 같은 거 들어가니까 그거를 이제 인버터 같은 게 뭐 직류냐 교류냐 이런 걸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럴 때 필요한 이제 반도체. 이건 이제 특히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들이 좀 몇 개 있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차량용 기능별 SoC인데 통합칩이고요. 예, 이렇게 보면 요게 엔비디아 거, 예, 요게 LPD다. 요게 메모리도 붙어 있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모비라이 거, 예. 그리고 요거는 퀄컴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건 텔레칩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텔레칩스가 만드는 칩이고, 요게 다 이제 통합 칩입니다. 여러 이제 기능들이 통합된 칩이기도, 아니면 이제 특정한 기능만 수행하는 칩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자율주행용, 요거는 인포테인먼트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텔레칩스는 주로 인포테인먼트용 많이 만들거든요. 삼성 엑시노스도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차 앞쪽에 인포테인먼트를 총괄하는 그런 통합칩이다 라고. 여러 칩들이 섞여 있는데 기능 자체가 여기는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이렇게 또 나눠주. SoC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가장 잘하는 업체가 엔비디아랑 그 테슬라죠. 그리고 요건 차량용 통합. 이건 통합. 네, 자율주행을 이제 모두 다 컨트롤, 그러니까 차량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통합 SoC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제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예, 요게 있죠. 요런 이제 칩들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어주냐면 파운드리. 그래서 삼성이 옛날에 테슬라 거 만들어줬던 경우도 있고, 지금은 아마 TSMC가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회사들은 자기가 안 만들죠. 이제 주로 파운드리에 많이 맡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SoC가 가장 대표적인 칩들이고, 요게 이제 슈퍼컴퓨터에 들어간 도조 칩이에요. 예, 요게 하드웨어 이게 3.0인가 아마 4.0일 텐데, 여기 보면 이게 칩 들어가 있죠. 여기 테슬라 도조 칩 D1 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맞나요? 제가 이름은 좀 헷갈려가지고, 아무튼 요런 이제 테슬라가 만든 FSD, 요건 아마 FSD인 것 같은데, 어쨌든 완전 자율용 주행 칩이 이렇게 붙어 있고, 요게 자동차에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에 그대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테슬라가 직접 요거를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조 컴퓨터가 생산이 시작이 됐는데, 요게 이제 1초에 1만 번 연산을 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고, TSMC가 만들어주는 것 같고, 50만 개 비디오를 매일매일 보면서 학습하는 거죠. 예,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FSD 베타 사용하는 북미 운전자가 40만 명이래요. 이 사람들이 매일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 그 운전한 거를 그냥 계속 쏴주는 거죠. 그래서 GPU가 몇 달 걸리는 학습 속도를 일주일 내로 그냥 끊어버리니까, 예, 정말 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도조 칩이라든가, 예, 자율주행용 칩을 또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도조 슈퍼컴퓨터죠. 근데 요 안에 요게 이제 D1 칩입니다. 요게 아니고 요게 D1 칩이고, 요 칩들을 이제 25개를 섞어 가지고 타일을 만들고, 요거를 또 6개를 해서 트레일 만들고, 요거를 또 여기 캐비넷에 넣어요. 그 다음에 요걸 또 10개, 캐비넷 10개 만들어 가지고 엑사포드 이렇게 만들어서 슈퍼컴퓨터가 계속 비디오 보면서 학습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 2주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요 내용은. 네. 그리고 엔비디아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이제 엔비디아가 만든 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센서로, 그러니까 이 테슬라는 주로 하는 게 카메라로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카메라, 레이더. 그래서 카메라가 14개 들어가고요. 레이더가 9개, 라이더가 3개. 여기에 초음파가 한 20개, 자율주행용. 이게 들어가고, 예, 역시 이걸로 이제 이 자동차를 컨트롤 하는 거죠. 예. 하이페리온 9이라 그래가지고 요건 아마 2026년도에 출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간 칩은 토르란 칩이 들어간대요.
초당 2,750조를 연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칩들이나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플랫폼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강점이 있는 게 이런 걸 사용하려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소프트웨어도 하고 있어요. 테슬라도. 그러니까 OS. 예. 이게 같이 이제 세트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현대차도 이런 걸 이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기존 업체들이 이런 거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테슬라는 자기가 하겠죠. 엔비디아는 뭐 자동차를 만들진 않으니까 판매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테슬라 대 엔비디아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싸움. 이런 이제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마치 그 애플의 iOS, 애플 아이폰은 iOS, 요거는 애플 아이폰만 쓸 수 있는 거고, 안드로이드는 누구나 다 쓰잖아요. 다른 업체들도. 네. 그래서 이런 대결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테슬라 전략은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도 있어요. 테슬라가 자기네 소프트웨어 다른 완성차에 팔 수도 있다. 쓸 수 있게. 예. 일정한 돈을 받고 로열티를 받고 그런 모델로 또 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애플은 절대 다른 회사에 안 줬죠. 자기 아이폰에만 넣었죠. 근데 테슬라는 뭐 예를 들면 현대차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은 뭐 결정된 건 아니고, 근데 큰 축은 결국엔 그 테슬라하고 엔비디아의 경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칩들하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업체예요. 근데 기술력이나 자금이 부족한 회사들은 이런 거 만들려다가 이제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실패하면 데미지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 제품들을 많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는 일단 기본적인 계략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단 기업 위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제 몇 개 기업 대표적으로. 근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 하면 이 기업을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해외 기업은 거의 소개를 안 했는데, 온세미컨덕터라고 미국 기업이 있어요. 저게 이제 코드명이 온이거든요. 예, 요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차량용 반도체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전력 반도체하고 차량에 들어간, 우리 지난 시간에 카메라 배웠죠. 카메라의 그 이미지 센서. 예, 그거 세계 1위 업체예요.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 회사가 원래 1999년도에 그 모토로라에서 스피노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분할해가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회사인데 엄청난 회사로 이제 성장을 했죠. 사실 그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합병을 했어요. 보시면 뭐 여기 산요도 있고, 예, 꾸준하게 이게 인수합병하면서 성장을 계속 해온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산업이 4개인데 자동차, 전력인프라, 자동화, 통신, 어느 건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산업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근데 오늘 공부할 건 여기죠. 자동차 쪽. 그래서 전기차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서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반도체들을 공급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로봇에도 들어가고 전력인프라 뭐 이런 쪽에도 들어가니까 굉장히 전방 사업 좋고. 근데 이 회사는 어쨌든 두 가지입니다. 이미지 센서랑 전력 반도체인데, 전력 반도체 가장 대표 기업이고요. 전력 반도체는 뭐냐면 주로 인버터에 들어가요. 인버터가 하는 역할은 전류를 바꿔줍니다. 뭐냐면 풍력이나 태양광을 우리가 생산을 하면 직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류로 바꿔줘야 돼요. 일단 또 교류를 한번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인버터에서 전력 반도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요걸 보내준 다음에 가정에 이제 교류가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전기차는 또 직류로 들어가야 된대요. 전기차 충전할 때. 이때는. 예. 이때 또 직류로. 근데 가전제품이나 우리 집에 쓰는 건 교류예요, 다. 근데 여기서 인버터가 또 있어서 이거를 직류로 또 바꿔줘야 된대요. 한 번 더. 이제 그래서 이 전력 반도체 역할인데, 이 인버터 안에 요게 들어가 있어요. 저 전력 반도체. 예, 그거를 해주는 역할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기의 전류를 그 바꿔주고 또 전력을 분배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인버터가 또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모터 같은 거 제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로봇이나 우리 냉장고에도 인버터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이제 이런 그 인버터에 전력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당연히 전기차에도 자동차에도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전력 반도체의 주요 수요처로 이제 이 SiC,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자동차,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 주요 수요처로 자동차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력 반도체는 두 가지래요. 아마 옛날에 우리가 또 배우기도 했었지만 그 SI 반도체, 원래 지금은 그냥 SI 반도체거든요. 이게 두 갈래로 이제 나눕니다. 하나는 SiC, 하나는 질화갈륨, 간이라고 해요. 간, 영어로. 이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SiC는 전기차 주로 써요. 이쪽은. 네. 고전압, 고온, 에너지 효율이 좋고요. 주행거리를 늘려줍니다. 요게 그런 좀 장점이 있고, 질화갈륨 같은 경우는 고주파, 그래서 5G 통신 장비에 많이 쓰여요. 라이다, 통신 있죠. 아니면 고속 충전할 때.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일단은 여기 그 온세미가 하는 거는 SiC다. 근데 뭐 물론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SiC 뭐 안 하겠다, 뭐 전력 반도체 안 되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전력 반도체는 저는 필요하다고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예. 이게 요런 이제 장점들이 분명히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면 효율을 올려줍니다. 예. 그리고 고전압, 그러니까 전압이 높을 때 잘 버텨주고 충전할 때도 예, 필요하고요. 고온에도, 고온 환경에서도 되게 좀 강함.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SI 반도체는 전기차에 못 들어가요. 저 환경에서 못 버팁니다. 근데 이제 요건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력 반도체 주요 밸류체인입니다. 그래서 요런 울프스피드라는 회사 되게 유명하고요. 이제 온셈이 여기 있죠. 웨이퍼부터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는 SK가 제일 유명하고요. SK그룹이 예전에 그 예스파워, 예, 요거 인수했죠. 예, 인수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LX그룹, 예, LX 쪽도 있고. 그래서 이쪽 SK랑 LS그룹이 좀 유명하고, LX, 예. 그리고 그 해외에서는 울프스피드, 온세미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미지 센서인데, 이미지 센서는 이게 피사체에서 렌즈를 통해서 빛을 받잖아요. 예,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화면에서 디지털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죠. 우리 카메라에서 카메라를 찍었을 때 빛이 들어와서 찍은 다음에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잘 찍었나. 그때 디지털 화면으로 보죠. 그러니까 디지털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미지 센서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처리 장치예요. 이거 세계 1위가 모바일 쪽은 소니고요. 2등이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온세미는 자동차용은 1위예요. 자동차에도 이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동차용 이미지 센서는 얘가 1위입니다. 그게 좀 다른 점이고, 빛을 디지털 신호로 전환해서 이미지로 보여주는 반도체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자동차 헤드라이트, 깜빡이는 조명도 캡처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뭐 태양을 보면 실명하잖아요. 계속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태양빛이 계속 강하면 이게 못 본단 말이에요. 앞이. 예, 보기가 힘들죠. 근데 그럴 때도 이런 이미지 센서가 있으면 노란색, 빨간색 신호등 같은 것도 그런 태양빛에서도 구분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미지 센서가 어쨌든 이런 데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예, 가까이 카메라 쪽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카메라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온세미가 이런 자동차 쪽에서 두 가지 반도체로 상당히 앞으로 좀 뭐 그 동안도 좀 좋은 성과를 냈지만, 예, 대표 기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특이하게도 모바일은 삼성전자하고 소니가 선두인데 이쪽 자동차용은 온셈이에요. 네, 그런 좀 차이가 있고, 또 ADAS라고 차량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데, 운전자를 보조해서 안전하게 운행하게, 그래서 센서, 카메라 이런 게 중요하죠. 그 차선 이탈하면 경고음 내려주고, 예, 앞차랑 부딪힐 것 같으면 경고해주고, 이거 다 카메라 같은 건 센서로 보거든요. 그때 다 필요하죠. 그래서 ADAS가 탑재가 의무화되면 온세미한테 좋을 수밖에 없고, 내년 7월 7일부터 모든 신차에 이게 탑재가 의무화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세미는 물론 이제 해외 업체지만 좀 대표성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업체 중에 텔레칩스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차 안에서 인포테인먼트 하는 거죠. 화면, 디지털 클러스터, 여기 앞에 허드, 예, 화면 있고,
요걸로 이제 조절하죠. 요런 데다 반도체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인포테인먼트라 그래요. 여기 들어가는 통합칩 AP 예, 컨트롤하는 요게 바로 이제 텔레칩스의 주요 사업 영역이고 MCU 있죠 아까 배웠던 거 예. 그것도 일부 하고 있고 ADAS용 SoC 이게 앞으로 먹거리가 될 것 같아요. 통합칩 ADAS용 요 시장이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넥스트 칩도 한번 배웠죠. 예. 그 회사도 비슷하고 텔레칩스도 이제 여기에 예. 많은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핵심은 요거예요. 이 회사에 일단 돈을 많이 벌어주는 건 요겁니다. 요거 인포테인먼트 봐주시고 그래서 한번 옛날에 이제 삼성증권 나온 자료가 있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잘 써가지고 그래서 인포테인먼트가 95%나 돼요. 그래서 주력이고 현대차 쪽에 좀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시스 빼고 현대, 기아 전차종이 다 넣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랑 밀접하고 제너시스에는 엔비디아가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가 소프트웨어로 가니까 인포테인먼트 앞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는 MCU나 ECU보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나 부품을 제어하는 ECU 적용하던 방식에서 AP를 쓰는 방식으로 많이 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좋죠. 이 회사는 AP를 만드니까. 그래서 스크린 크기도 증가하고 있고 뒷좌석에 디스플레이도 요새 적용되고요.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가 8개, 10개 이걸 다 디스플레이 또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디스플레이 아무튼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나 이런 거 이런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많아지면 차에 수혜를 받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판가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적용 중인 칩이 이름이 있어요. 돌핀 1, 돌핀 2, 돌핀 3인데 돌핀 3 칩 요게 판가가 2배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납품을 시작을 했고 돌핀 5까지 이제 개발해 가지고 이제 뭐 납품을 좀 준비 중에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거죠. 아다스용 요거 개발 중인데 이제 요게 돼서 양산이 들어가면 레벨업 하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보시면 좋겠고 여기 텔레치스가 직접 제조업체는 아니고요. 팹리스예요. 팹리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요거를 이 회사가 직접 만든다기보단 이제 설계한 다음에 누구한테 줘요? 뭐 보통 가온칩스가 가져가서 제조용으로 바꾼 다음에 디자인하우스죠. 여기 삼성에 넘기면 삼성이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그러니까 아무튼 이 텔레칩스는 요런 여기 관련된 차량용 뭐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디지털 계기판,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 그러니까 차 주변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그거랑 헤드업 디스플레이 뒷자리 RSA 뒷자리에 있는 이제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에 관련된 AP 디스플레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터치해서 그걸 선택해서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소형. 그래서 거기에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그런 걸 설계해서 납품하고 있다. 주로 현대차 그룹의 제너시스 제외한 모든 모델에 다 들어간다. 그리고 ADAS는 저번에 한번 공부했죠. 충돌 방지, 차로 이탈 방지,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여기 전면 다 보여주죠. 요즘에 이런 기관들 들어가 있죠. 여기에 AP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ADAS 기능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또 AP도 들어가 있고. 근데 7월 7일 날 내년에 유럽에서 의무화하니까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유럽에서 의무화하면 이제 다 확산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차량 아키텍처가 이렇게 ECU거든요. 이게 ECU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품을 다 제어하는데 이제는 바뀌어요. 좋은 영역 하나 4개로 바뀝니다. 중간에 컨트롤. 그래서 굉장히 간소화되는데 저런데 이제 AP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를 컨트롤하는 기능으로도 ECU 대신 앞으로 쓰일 수 있다. 그 내용이고 이게 로드맵인데 돌핀 3까지 만들고 이제 올해부터 납품을 시작을 했고요. 요 인포테인먼트용입니다. 돌핀 5 개발 중에 있고 그 다음에 AD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요거 개발 중인데 요게 이제 개발이 끝나서 양산에 들어간다면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주요 이제 회사가 만드는 그 약간 제품들이 들어가는 용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고요. 되게 다양하죠. 뭐 여기 보면 완성차 기업들도 있고 부품사, 뭐 LG, 현대모비스 이런 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완성차하고 주요 부품사에 다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렙시스는 지난 2분기 실적도 되게 좋았고 뭐 3분기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나름대로는 이제 이쪽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또 대표 기업으로 많이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 좋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특히 현대차가 잘 돼야 좋은 기업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칩셋 미디어라고 있는데 이거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덱 아세요? 코덱? 비디오 코덱. 예. 이게 동영상 이제 우리 잘 이게 화면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재생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 코덱 반도체 IP가 뭐라 그랬죠? 설계 도구. 이 회사가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암처럼 설계할 수 있는 도구. 예를 들면 저기 텔렙시스가 뭘 만드는데 나 설계도 내가 만들 수 있는데 설계 도구가 없다. 그럼 그 도구를 사와야죠. 예를 들면 칩셋 미디어로부터 그 도구를 만드는 기업이고 주로 자동차 쪽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설명해드리면 비디오 코덱 반도체 IP 제조고요. 영상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뭐 약간 이미지 센서 비슷하죠. 그래서 재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화면 재생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보통 동영상 같은 거 볼 때 뭐 코덱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코덱이 맞아야 된다고. 뭐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최신 코덱을 까세요. 업데이트 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재생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재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거기에 관련된 반도체 설계용 도구다. 예, 그래서 프로세서 IP, 인터페이스 IP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아무튼 비디오 코덱입니다. 예, 그래서 라이센스 54%. 라이센스 뭐죠? 이제 처음 IP를 공급할 때, 예, 야 우리 거 쓰잖아. 그럼 라이센스 줘. 근데 그 회사가 이걸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판매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매출 나올 때마다 로열티를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칩셋 미디어의 장점이 로열티를 꾸준히 받아요. 여기 굉장히 매력적이죠. 주요 고객사는 이제 세계적인 자동차 반도체 회사 NXP, 아까 텔레시스, 인텔의 모빌아이, 메타, 구글 이런데 납품을 하고 있고, 놀라운 게 연평균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요. 20% 가까이 되는데 13년간. 예. 그래서 로열티 수익은 비용이 없다 보니까 결국 많이 얘네 걸 이용해서 그 반도체 설계가 많이 돼서 많이 판매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 IP사는 굳이 막 이렇게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의 90%가 인건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NPU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NPU는 인간의 뇌를 모방해 만든 AI 반도체거든요. 예, 요거 관련된 IP 있죠. 반도체 설계 도구. 요것도 올해 말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이제 분석하는 게 이제 문자 같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 동영상으로도 뭐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이게 출시가 되면 좀 더 모멘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기존 제품은 하드웨어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은 소프트웨어 성격이 있대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냥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뭐예요? 내가 부품을 바꿔야죠, 기계를. 근데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이면 그럴 필요가 없고 또 고화질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IR자를 좀 봤는데 비디오 IP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영상 분석을 위한 필수 솔루션. 그러니까 영상을 재생하게 해주는 고화질 영상 재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카메라들이 있잖아요. 이런데 이런 걸 받아서 우리가 화면에 띄워주죠. 이제 그럴 때 그런 이제 재생할 수 있는, 약간 이제 넥스트 칩하고 좀 비슷하죠. 넥스트 칩도. 예. 근데 이 회사는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헷갈리시면 안 돼요. IP입니다. IP. 설계 도구예요. 영국의 암이라는 회사랑 비슷한 거죠. 예. 요런 걸 만들 수 있게 그냥 도와주는. 그래서 로열티 받아요. 여기 나와 있죠. 반도체 칩에 삽입되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블록 설계 기술, 설계 도구를 납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IP 제공할 때 라이선스 받고요. 이게 만들어져 제품화되면 제품이 많이 팔리면 로열티. 그러니까 이제 이익률이 늘어나는 거죠. 꾸준하게. 설계 도구 주고 라이센스 수수료 받고 만들어서 많이 팔게 되면 로열티 받고.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아까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여기 나눠져 있는데 이걸 둘 다 이제 구현한다고 합니다. 섞어서 쓸 수 있는 기능이고 연평균 비디오 코덱이 25%나 성장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성장성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노 공정 고도화로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150개 기업에 IP 제공하고 있고요. 제공했고 그 다음에 이 개발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IP 아무거나 쓰면 안 되잖아요. 검증된 회사 걸 써야 돼요. 만약에 넥스트 칩이나 뭐 예를 들면 아까 텔레치스가 칩을 만드는데 IP를 가져와서 만들거든요. 이럴 때 아무 회사 거나 쓰면 개발비가 또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보니까 검증된 회사를 쓴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검증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비디오 코덱 관련해서는 좀 검증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입장벽도 꽤 높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경쟁사들이 좀 일부 있는데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고 소수 회사가 좀 과점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NPU로 이제 가는 거죠. CPU, GPU, 자율주행이 그러니까 AI 시대가 지금 GPU 시대죠. 지금은 병렬 연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NPU. 요게 이제 구글 같은 회사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오픈 엣지 같은 게 이게 IP 회사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그래서 NPU IP가 이제 올해 말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게 된다면 이제 이 시장이 또 뛰어드는 거죠. 인공지능 이제 신경망으로 연산 그 시장에도 진출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영상 처리 알고리즘 기술인데 요게 이제 높은 해상도로 변환시켜주는 기술이고요. 잡음을 없애준대요. 여기는 또 이제 자율주행할 때 앞에 사람을 인식해야 되니까 사물 인식하는 자동으로 그런 기능들도 있다고 합니다. NPU를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AI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요새 뭐 생성형 AI 또 이 그림이나 이런 거 동영상을 이렇게 보고 분석하는 그런 시장도 커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의미 있지 않게 특히 자율주행은 이제 비디오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올해 연말에 실제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부분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IP 회사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온칩스는 우리가 배웠어요. 저번에 함께 배우기 시간에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건 뭐 좀 간단히만 할게요. 그때 우리가 했던 거니까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좋겠고 반도체 그 디자인 하우스죠. 그래서 차량용 비중이 꽤 높아서 여기에 넣은 거예요. 이 회사가 하는 거.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는 설계 그 예를 들면 텔레치스가 설계도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한번 가공을 해서 제조용 설계도로 바꿔준 다음에 삼성이 넘기는 거죠. 파운드리에. 그럼 삼성이 그거 보고 만드는. 그러니까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가교 역할 하는 거고 전방 시장이 계속 커져요. AI, 로봇, 자동차, 전장 막 이게 커지면 반도체 수요 종류가 많아지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또 삼성 파운드리가 요즘에 성장을 하니까 이 부분도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1세대 메인프레임, 옛날에 IBM 아주 큰 컴퓨터, 2세대 PC 인터넷, 3세대 모바일 클라우드, 이제는 AI. 요게 1000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300조 정도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어떻게 보면 1조 달러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방향이 있어서 그 네 번째 혁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종류도 다양해집니다. 그럴 때 이제 파운드리가 할 역할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데서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뭐 AD테크도 있고 그 다음에 가온칩스 같은 근데 가온칩스는 오늘 넣은 이유는 자동차 비중이 높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이것도 예전에 한번 다 말씀드렸던 거죠. 차량용 AP 아까 우리 배웠던 아다스, MCU 이런데 주요 고객사 공교롭게 텔레칩스, 넥스트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배웠던 기업들과 연결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에 연결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가온칩스가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꽤 뛰어나고요. 국내의 차량용 반도체 개발 레퍼런스 이력들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미 검증돼 있고 자동차는 아무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뛰어난 경쟁력들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거는 예전에 한번 제가 가온칩스는 함께 배우기 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주요 고객사 이렇게 주로 텔레칩스하고 넥스트 칩이, 그러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텔레칩스나 넥스트 칩이 좀 잘 되면 예, 여기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예, 라고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커질 때 역시나 성장할 수 있다, 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주요 고객사 아까 한번 설명드렸고요. 예. 이런 거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차량용 쪽이죠. 여기랑 AI 쪽.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해성 DS 많이들 아시죠? 근데 정확히 아시는 분이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해성 DS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저게 왜 차량용 반도체지?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요 리드 프레임 만들어요. 반도체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 기판 만들어주는 회사죠. 그래서 연관이 있죠. 요런 리드 프레임. 여기 있죠. 여기 네모난 거 요거 이제 자르거든요. 요게 칩 하나씩 올리는 거죠. 그래서 리드 프레임이 64, 기판 있죠. 우리 안에. 그게 36% 비중입니다. 그래서 리드 프레임은 리드가 연결한다요. 칩과 기판을. 칩과 외부 회로 있죠.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걸 리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꽂아서 지지한다. 지지해주는 기판 역할은 프레임. 예. 그러니까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에 이게 들어가요. 자동차 반도체에 저게 있어야지 자동차 반도체를 넣을 거 아니에요. 칩만 넣을 수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이거는 진입장벽이 높아요. 왜냐하면 품질이, 자동차는 생명이 직결되니까. 그래서 반도체 리드 프레임 25년까지 연평균 그 시장은 이렇게 엄청나게 뭐 고성장 한다거나 그런 시장은 아닌데, 해성 DS의 장점은 뭐죠? 리드 프레임 시장이 뭐 엄청 고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 시장이. 예. 근데 이 회사는 어디죠? 그 자동차용이잖아요. 주로 자동차 시장은 달라요.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내연기관에 한 대 200개, 300개 들어가는데 전기차에 1000개 들어가거든요. 반도체가. 그러니까 반도체 들어가면 리드 프레임 꽂아서 넣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물론 뭐 무조건 리드 프레임만 쓴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 이제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간다면 수혜가 예상되고, 이 회사가 만드는 방식은 SLF랑 ELF 방식이 있는데, SLF 방식은 난이도가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경쟁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 해성 DS는 ELF 방식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약품으로 식각성형해서 만드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방식이에요. 요거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 근데 소재도 되게 얇고 미세화해야 돼서 굉장히 만들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이제 아무나 못 따라하는 거죠. 예, 여기에 좀 강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뛰어들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PPF 도금 기술 갖고 있다고 하는데, 납은 안 좋잖아요, 환경에. 그래서 납 사용을 안 하고 팔라듐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금 기술이 또 뛰어나서 경쟁력이 있다, 그 내용입니다. 요거 하이투자증권 자료인데, 이제 최근 업데이트만 좀 해드리면, 주요 고객사가 ST마이크론이나 인피니언 같은 이제 유명한 차량용 반도체 회사인데,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커져요. 계속 보이시죠? 20% 내년, 물론 성장률은 조금 둔화되지만 시장 자체는 커지고, 신규 고객사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게 사실 무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로 되게 유명하죠. 미국 반도체 시초가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예, 대단한 기업이에요, 사실. 그 다음 아까 우리 배웠던 온세미 컨덕터, 르네사스, 일본에 이런데 신규 고객사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리드 프레임만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리드 프레임만 하는 게 아니라 기판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DDR5 여기도 들어가요. DDR5 생산이 늘어나면 DDR5에 기판에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기판 매출이 늘어납니다, 덩달아. 근데 이게 DDR4보다 20% 이상 비싸대요. 그러니까 DDR5의 수혜주 중에 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고 이제 대규모 투자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건물에만 1,700억, 리드 프레임 1,100억, 기판에 1,100억, 이렇게 해서 25년까지 대규모 지금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럼 리드 프레임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이렇게 해서 리드 프레임 만든대요. 이렇게 해서 무슨 뭐 얇게 이렇게 쫙쫙 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요게 반도체고요. 옆에 지지대 있죠, 이런 거.
여기다가 칩을 올려요. 그죠? 칩 올려가지고 여기 칩이고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런 것들 여기 리드 프레임이죠. 연결하고 치지 않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반도체 칩 보면 대부분 이렇게 생겼죠.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뭐가 있죠. 예. 요게 바로 이제 리드 프레임이다. 그래서 저 칩이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죠. 리드 프레임 달린 형태로. 예. 그러니까 밑에 어떻게 보면은 칩을 이제 쓸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이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밑에 붙어가지고 칩도 보호해주고 예.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건 패키지 기판이에요. 요렇게 만든대요. 무슨 뭐 필름 같은데 요거 요 네모난 거 보이세요 여기? 예, 요렇게 저 이제 잘라서 만드는 거죠. 저거 자르는 것도 기술이겠죠. 근데 이게 기판은 뭐예요? 칩과 우리 이거 이 그림 많이 봤죠? 요 칩과 여기 예, 밑에 기판이죠. 여기다가 붙여서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후공정이라 그러죠. 많이 봤죠. 예. 요게 뭐죠? 플립칩 BGA죠. 숄더볼로 선으로 하면 와이어로 하면 와이어 본딩, 예. 본딩 붙인다 그러죠. 예. 요게 이제 기판이죠. 요게 이쪽에 요런 이제 기판. 예. 그러니까 칩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기판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요게 이제 리드 프레임과 패키지 기판 이렇게 만든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도금 기술이 아까 PPF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인 요게 아마 구리 아닌가 싶긴 한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니켈, 팔라듐. 옛날엔 납을 썼대요. 근데 납을 안 쓰고 니켈 쓰고 이제 그 팔라듐 위에 알루미늄이겠죠. 예. 그래서 요게 점점 진화를 한대요. 이쪽으로 갈수록. 근데 요거는 이제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합금을 쓰면은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리고 가장 좋은 요 위에가 울퉁불퉁한 게 좀 더 신뢰성이 높다고 하네요. 예. 저도 이 기술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는데 한번 이제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는 납을 쓰는데 납은 좀 당연히 환경이 안 좋으니까 저걸 이제 팔라듐으로 바꿨다. 예. 그래서 PPF 도금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고 예. 경쟁력이 좀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성 DS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소개한다고 뭐 나 이제 투자해야지 제발 이러지 마시고 직접 공부해 보시고 주가 또 오를 땐 투자하시면 안 돼요. 결과 안 좋아요 진짜. 주가 한참 올랐는데 예. 근데 주가가 좀 부진한데 이거 괜찮겠는데 공부해 보니까 이제 그런 건 투자해도 되겠죠. 주가가 부진하거나 뭐 그랬을 때. 그러나 이제 방향성은 다 괜찮은 기업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자동차 쪽에 관련돼 있으니까. 예. 그건 맞지만 각각의 기업들의 또 경쟁력도 다 다르고 하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꼭 보충으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까지 한번 우리가 스터디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다음 시간 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아마 좀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또 자료 만들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바이오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바이오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도 도전을 한번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항상 이렇게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